자, 이번 시간에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이라는 의미는 아시겠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전화를 하든 인터넷을 하든 서로 주고받는 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체 간에, 두 컴퓨터 간에, 두 소프트웨어 간에, 두 개체 간에 정보를 올바르게 송수신하기 위한 약속을 우리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개체라고 하는 건 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수신하고 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적인 약속이 기본적인 이제 프로토콜이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하드웨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문서상의 우리가 이렇게 통신하기 위해서 문서상의 규정도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의 정의를 첫 번째 보면, 서로 다른 개체, 서로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개체죠. 원활한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약속이나 규칙, 규약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정확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개체라고 하는 건 두 개 간의 송수신 측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적인 약속도,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약속도 또 플러스 시켜서 문서상의 약속도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한다는 것은 그런 약속 규정이 없으면 전혀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이런 신호를 보내든 이런 데이터를 보냈을 때 서로 미리 약속한 게 없으면, 우리가 봉화를 하더라도, 산에서 봉화를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모스보를 신호를 보내더라도 어떤 신호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미리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올바르게 주고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컴퓨터나 터미널, 개체는 사용자 프로그램이나 파일 전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개체라고 한다. 두 개체 간의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한 바로 약속이다,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를 바로 물어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의미로만 있다, 어떤 프로토콜이 뭐다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는 뭐냐?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설명했을 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구문이라는 건 문법이에요, 문법. 내가 너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이런 형식으로 보낼 거야. 형식, 구조, 문법을 우리가 구문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을 어떻게 보내면 어떻게 네가 받아. 서로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형식을 받지 못하면 못 받는 거고, 오류로 판단하는 거고. 그 오류가 있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관리적인 제어 정보를 우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시멘틱스. 그리고 신호적인 속도라든지 순서,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화라고 하는 의미는 데이터를 보낼 때 받을 때 같은 시간대에 움직여야 되겠고, 어떤 걸 먼저 보내든 어떤 걸 나중에 보내든 순서적인 개념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타이밍적인 요소, 그런 요소를 우리가 타이밍, 시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통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고, 통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서 통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루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냐? 일단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돼, 프로그램을. 그죠? 컴퓨터상에, 스마트폰상에 통신 프로그램이라 하면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 송수식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기계가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쓰지 못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쓴다고 해도 내가 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통신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해서는 통신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있겠죠. 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자, 세 가지. 송수신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신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랜카드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세팅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만 통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우리는 통신 소프트웨어다,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로 적합한 건 뭐냐? 통신용 응용 프로그램 집합이다. 뭐 응용 프로그램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죠. 교환하긴 통신 규약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 같아요. 통신망 구조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결합 방법이다. 통신망뿐만 아니라 통신끼리, 두 개의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끼리 물리적인 결합만 아니라 논리적인 결합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문서상의 그걸 다 통칭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전송 매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모든 약속 규정을 우리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답이 두 번째가 되겠죠. 통신 프로토콜에서 개발 요소 세 가지가 아닌 건 뭐냐? 구문, 그 다음 시멘틱스, 타이밍이죠.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되겠고,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무슨 타이밍이냐, 아니면 구문이냐, 시멘틱스냐,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통신 소프트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건 뭐냐 그랬어요. 통신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송수신 기능이 있어야 되고, 사용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교체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을 시켜야 우리는 통신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첫 번째가 되겠군요.